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3대 지수 흐름 전해드리자면 3대 지수 일제히 내리고 있고 특히 나스닥 지수 위주로 좀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먼저 관세 유예 소식을 어제 나왔던 소식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한테 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즉시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의 이 관세 정책 그리고 전쟁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안의 경제 협력에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고 또 증시 부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관세 유예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전일의 미증시 뭐 12% 급등이나 오늘의 이제 지금 그 아시아장에서 급등도 보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스닥이 3% 정도 밀리고 있는데 뭐 어제 12%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3%가 원래 평소 같으면 굉장히 크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 결정적인 장면은 사실 아시아장 때 이 미국채 금리가 정말 뭐 4%가 급등을 하는 사실 채권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장기물 위주로 급등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관세 유예를 하면서 트럼프가 밝힌 것도 채권 시장에 이상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보고 관세를 유예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채권 가격이 그럼 급등했던 원인이 뭐냐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4.8까지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라갔던 금리가 저거는 사실 이제 그 관세라는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잡혀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이게 4%대까지 깨졌거든요. 근데 한 이틀 만에 그리고 아시아장 때 급등을 하면서 4.5까지 찍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뭐 증시 하락을 용인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증시를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는데 며칠 만에 저기 끌어올리게 되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 끌어올렸던 원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 중국의 매도세, 그러니까 당일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금 미국과 협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증시를 또 받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대 자금에서 이 증시를 부양해라라는 이제 오더가 떨어졌고 그러면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을 뭐로 하느냐?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이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날 아시아장에서 중국 상승이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예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 되는 어떤 압박이 강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이 패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자체가 125% 부과됐고 다른 나라는 유예했으니 이거 중국만 이거 바보 된 거 아니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이 125% 관세가 의미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어차피 120% 관세상에서 아무도 수입 수출을 안 합니다. 미리 다 수입 수출을 해놨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몇 개월간은 그 상황 안에서 협상을 진행되면 125% 관세 부과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그 기사가 이 트럼프가 이 엔비디아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그 규제를 풀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국의 러브콜을 보내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관세에 대해서 부양책을 조기에 쓰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크로상의 변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의 변화를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장이 환호했었던 게 뭐 이제 최악은 좀 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게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거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말 저희가 최악을 피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0% 보편 관세는 계속해서 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저희가 조금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방금 전에도 또 감세 정책에 대해서 트루스 소셜에 언급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저희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쵸. 전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가장 어려운데 저 역시도 그게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모든 상황이 해제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 거고요. 상호 관세는 없지 않을 겁니다. 부과가 될 겁니다. 네. 어떤 그 예상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10 플러스 알파의 관세 상황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눈 노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증시가 뭐 전일 뭐 12% 급등했던 거는 약간의 일종의 되돌림, 제자리로 돌아간 부분인 거지 이것이 뭐 주구장창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프터 관세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오고 변화된 전략을 세워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쿼티 온리 상황에서 이 채권에 대한 비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채 이제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방향 자체가 이제 이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트럼프도 굉장히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좀 하락한다고 봤을 때는 채권 가격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주가를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주식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관세 수혜를 받는 업종, 그러니까 관세 이후에 미국에서 로컬에서 살아나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종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이후에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로컬 그리고 이제 중소형 제조업 위주로 키우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금리가 낮아야 돼요. 이런 회사들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관련된 ETF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관세 해피처라고 불리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서비스업 관련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관세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터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번 조정에서도 방어력이 좀 높았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관련 기업들은 좀 큰 대형주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그러니까 즉 트럼프의 이제 당선 전후와 취임 직후에 랠리를 받았던 이 업종들,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제 뭐 방산 혁신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기간 동안 정책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다시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전략 전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